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종 이도 1편에 이어서 세종의 업적을 계속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 첫손 꼽히는 왕입니다. 그만큼 세종의 정책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세종은 이를 위하여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종은 먼저 토지를 늘리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기본적인 사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에는 태종 때부터 꾸준히 토지를 정리해 온 결과 농토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또한 풍족해지면서 정치와 문화가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집니다. 당시 농업국가인 조선에서는 그해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 등은 우리나라 농업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세종은 정초 등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업과 관련된 책을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정초 등은 각지에서 농부들에게 일일이 농사 경험담을 묻고 적어서 보고한 자료를 모아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서를 완성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사직서를 펴낸 후 시기에 알맞은 씨 뿌리기, 물 공급하기 그리고 추수 등이 농작물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종은 농업에 필요한 각종 과학기구들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기에는 장영실, 이천 등 최고의 과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혼천이와 간이 등과 같은 다양한 천문기기가 만들어졌으며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는 물시계 자경루와 해시계 앙부일구를 시작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국이, 하천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 등이 발명되었는데요. 봄 가뭄이 심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강우량과 관계수량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 해 농사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다분히 한국적인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농업의 발달을 위한 천문 연구와 역서에 공을 기울여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하였는데요. 이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이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역법으로 농사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 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세종은 공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종은 토지에 매긴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공법 상정소를 설치하고 공법을 시행함으로써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종은 먼저 1430년부터 조세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설득하여 1436년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하고 1444년 11월에 새로운 전세제도를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공법입니다. 공법은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또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고려하여 작황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20분의 1을 전세로 거두어들이는 제도인데요. 이 공법에 의한 조세제도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북방 개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가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서북쪽으로 접해 있는 명나라와 평화 국면에 접어든 조선은 세종대에 이르러 대마도 정벌을 통해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함으로써 변방의 안정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북면에서는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여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세종은 최윤덕을 보내 압록강 상류의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종은 김종서로 하여금 두만강 주변의 6성을 개척하도록 하여 북방을 안정시켰는데요. 김종서가 약 10년간의 노력 끝에 육진 개척을 완수하고 나서야 조선은 비로소 안전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북방 경계를 확정할 수 있었고 고려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던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한동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방대한 편찬 사업을 통해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먼저 의학과 관련된 서적으로는 항약 집성방과 의방유취가 대표적입니다. 항약 집성방은 의학자 유효통 등이 항약, 즉 국산 약재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여 간행한 의학서로 국산 약재와 중국산 약재를 비교 연구하고 항약의 분포 및 생산 실태를 기록하여 약재 수급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방유취는 당시까지 국내외에 전해오던 여러 의서를 모아 의학 이론을 정리하고 수집하여 만든 한방의학의 백과사전으로 중국의 당, 송, 원, 명나라 초기까지의 의서와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의 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지만 천축국, 즉 인도의 수련법까지 소개되어 있어 당대의 동아시아 의학 이론을 총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간보가 있습니다. 정간보는 세종이 음의 시가, 즉 음의 리듬을 알 수 있게 창안한 악보를 말하는데요. 당시 이렇게 음의 리듬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악보가 없었으며 세종실록에 실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동양 최고의 유량악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자치통감, 상감행실도 등이 있는데요. 법제란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인 규범이나 법률을 가리킵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에서는 올바른 통치를 위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였고 이때 지침서가 되었던 서적이 자치통감이었습니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 시대의 사마광이 쓴 중국의 역사책으로 기원전 주나라 때부터 송나라 건국 직전까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서술하였으며 인간의 갖가지 행동과 생각을 포괄하고 있어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시대를 관통하여 거울이 되어 꼭 읽어야 하는 제왕의 책으로 불리면서 많은 주석서가 쓰여졌는데요. 세종은 엄청난 분량의 자치통감을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조선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주석을 덧붙여 한국판 자치통감을 편찬하게 하여 정치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감행실도 역시 집현전에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편찬한 서적으로 국가에서 백성을 대상으로 유교 이념을 보급할 목적으로 충신, 효자, 연려 등 모범적인 행실을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서적이며 관련된 일화를 목판화로 그려넣어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중반기에 이르러 유교 정치의 기반이 다져지면서 세종은 정치체제를 육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었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였습니다. 세종은 전반기에는 육조 직계제를 지속하였으나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유교적인 의례와 제도 등이 정리되고 수많은 편찬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유교 정치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바탕으로 세종 후반기에는 축소되었던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의정부 서사제가 부활되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 대신들이 현안을 검토하고 왕에게 보고할 사안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왕은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후반기에는 왕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으나 의정부 서사제 아래에서 경륜이 풍부한 황이나 맹사상과 같은 정승들이 왕과 함께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끌 수 있어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태평성대를 구가한 시대였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로 왕의 업무 부담이 완화된 것은 세종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로 평가받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입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길러낸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이선로, 이계 등의 소장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는데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입니다.
어려운 한자를 빌려 문자로 사용할 경우 우리 민족의 정서는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말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한글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뜬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적인 의문학 연구를 토대로 누구나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문자로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세종 시기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 세종을 보필한 훌륭한 신하와 학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종의 사람됨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 우리나라에 대한 주체성과 독창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능력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등과 같은 세종 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모든 여건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빛나는 민족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세종은 태종이 축소한 땡땡땡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의정부입니다. 2번. 세종은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하여 땡땡을 설치하고 두만강 지역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땡땡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사군과 육진입니다. 3번. 세종은 소리글자인 땡땡땡땡을 만들어 반포하고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훈민정음입니다. 감사합니다.